조건부 서식을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 구매자 수가 1000 이상인 행위에다가만 서식 적용해가지고 파랗고 굵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하려면은 첫 번째 뭘 해야 하냐면 블럭을 지정해 주셔야 돼요. 내가 뭐지요? 조건부 서식을 적용할 부분에 블럭을 지정합니다. 여기만 적용할 거라서 이 부분만 블럭을 지정합니다. 자, 블럭을 지정하고요. 그리고 조건부 서식을 하러 홈 탭에 중간에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어요. 조건부 서식을 클릭을 하면은 여기에 새 규칙이라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뭘 할 거냐면 구매자 수에 대한 이거가 1000명 이상인가요? 아닌가요? 이게 자꾸 비교해 가지고 할 수식을 만들기 위해서 새 규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서식에 새 규칙으로 이동하고요. 셀 서식의 규칙을 우리는 수식을 이용해서 할 거라서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할 거다라는 이 마지막에 있는 요거를 항목을 클릭할게요. 그리고 나면은 다음 수식이 참인 값에 서식을 지정하겠다 해가지고 여기다가 수식을 이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수식을 입력할 텍스트 박스에다가 이렇게 커서 움직여 놓으시고요. 커서 놓고 그리고는 구매자 수가 해당되는 이 첫 번째 셀을 자꾸 비교할 거예요. 그래서 이 5셀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이 5셀을 클릭하면은 등호와 함께 이 5셀이 절대 참조로 바뀌어져요. 이렇게 바뀌어지죠. 근데 이거 절대 참조라는 거는 이 셀만 계속해서 참조한다라는 뜻이잖아요. 움직이지 않겠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지금 하고 싶은 거는 구매자 수가 1000 이상인가요? 아닌가요? 요 밑에도 1000 이상인가요? 아닌가요? 이 밑에도 계속해서 셀을 어떻게 해요? 1000 이상인 거야? 아닌가요? 계속 비교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5셀이 밑으로 참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 행이 자꾸 변해야 합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셀이요. 구매자 수만 비교할 거라서 여기 오른쪽으로 이동 안 할 거고 여기 왼쪽으로도 이동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어디요? 이 열을 고정을 시켜주겠다라는 거죠. 밑으로는 행이 변하지만 왼쪽 오른쪽 변하지 않기 위해서 여기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 부분에 F4키를 눌러가지고요. F4키를 눌러서 F4키 두 번 한 번 눌러볼까요? 한 번 누르고 두 번 눌러서 이 열을 고정시켜 주도록 할게요. 그럼 행 앞에 5 앞에 있는 달러는 없어지니까 5행이 6행, 7행, 8행, 9행 이렇게 움직여지겠죠. 자, 이 상태에서요. 지금 뭘 할 거냐면 구매자 수가 1000 이상인가요? 아닌가요? 하고 싶어요. 1000 이상이다라는 기호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상이다. 이하는 이거죠. 이하는 이거예요. 뭐냐면 왼쪽에 있는 값이 여기가 기준이에요. 왼쪽 값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오른쪽 값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게 바로 이하인 거죠. 이거는요. 왼쪽에 있는 값이 오른쪽에 있는 값보다 크거나 같은가요? 왼쪽에 있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자꾸 비교하는 비교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또 기회 되면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 기호는 의미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구매자 수가 1000 이상인 부등호 크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부등호 입력하고 1000이라고 입력할게요. 그러면 이 5셀인 여기가 1000 이상인지 또는 밑에 있는 이 6셀이 1000 이상인지 계속해서 비교해 줄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해가 되시죠? 되셨다면은 이 조건에 맞으면, 이 조건에 맞다면 우리는 파랗고 굵은 글씨로 만들러 서식을 적용하러 갈게요. 서식이라는 게 이런 거, 배경색이 뭐 노란색, 아니면 글자색이 무슨 색으로 바뀌고 뭐 이런 것들 다 제가 서식이라고 했어요.
파랗고 굵은색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서식을 적용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건에 맞는 거 서식 적용. 서식을 클릭해 가지고요. 서식을 클릭하면 셀 서식이 나오고 파랗고 굵은 글자색을 바꿀 거니까 글꼴 탭에 있는 거 알고 있고요. 굵고 그리고 글자의 색을 파랗게 바꾸도록 할게요. 굵게 클릭하고 색을 펼쳐줘서 파란색은 이 표준색에 있는 거예요. 무조건 표준색이에요. 위에 있는 거 누르지 않아요. 그래서 끝에서 세 번째 파란색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굵고 파란색으로 만들어주고 다 하셨으니까 확인 버튼 클릭할게요. 그리고 이 조건에 이제 맞는 거는 파랗고 굵게 해줄 겁니다. 우리 다 끝났어요. 확인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주죠. 파랗고 굵은 게 지금 이렇게 나오고 요거 하나 되어 있어요. 잘 보시면 구매자 수가 1000 이상인 것만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뭔가 좀 잘 안 됐어요. 나는 뭔가 했는데도 잘 적용 안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잘 적용이 안 됐다. 그러면 다시 이거 그대로 유지하고요. 다른 데 클릭하지 않아요.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조건부 서식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잘못했을 때는 조건부 서식에 가서 이 규칙을 지우시면 돼요. 아니면 규칙 관리로 가서 지우셔도 돼요. 규칙 관리 클릭해 볼게요. 규칙 관리를 클릭하면은 지금 조건부 서식을 적용한 게 여기 하나 나옵니다. 하나 있어요. 혹시 있을까요? 네, 적용하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뭔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클릭하셔가지고 삭제하거나 편집할 수 있어요. 삭제하거나 편집. 여기다가 이걸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그래서 다시 한번 서식에서 새 규칙에서 또 눌러가지고 또 하면요. 규칙이 2개 만들어집니다. 다 또 하잖아요. 새 규칙 또 하잖아요. 그러면 규칙이 3개 만들어져요. 계속해서 규칙이 추가되는 거지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고치려면은 규칙 관리에 가서 편집으로 고칩니다. 네, 편집 한번 눌러볼게요. 규칙 편집을 누르면 다시 이렇게 규칙이 내가 적용한 규칙이 이렇게 보이죠? 뭐가 보이나? 수식이 보여요. 수식이 이렇게 잘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죠. 이 5셀에 이 앞에 달러가 붙어서 1000 이상인지에 대한 요기. 둥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수식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면 돼요. 이게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다 지우고 전부 다 쭉 지운 다음에 구매자 수가 있는 이 5셀을 클릭해서 F4키 2번, 한 번, 2번 눌러서 2열 앞에 달러 붙이고 5 앞에는 안 붙이는 혼합 상태로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1000 이상이냐 하는 부등호, 이상인 부등호와 1000이라고 숫자 입력하면 1000 이상인 것만 찾아주는 이런 형태의 수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서식도 파랗고 굵게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확인 버튼 누르면 되죠. 확인하고 또 확인. 지금 한 거는 83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83페이지부터 해가지고 조건부 서식이 쭉 되어 있는 그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해가지고 조건부 서식을 한번 쭉 해봤는데요. 이 조건부 서식에 대한 시험 분석을 조금 할게요. 시험은 이렇게 수식을 이용해서 수식 등호 입력하는 거죠. 등호 입력해가지고 하는데 보통 비교 연산자 크거나 같다, 작다, 뭐 크다, 뭐 이런 기호를 이용해서 보통 합니다. 이게 바로 비교 연산자예요. 그리고 혼합 참조 한 거, 뭐 열 앞에 붙어 있기, 그렇죠? 행에는 안 붙어 있기. 이렇게 혼합 참조를 이용해서 수식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조건부 서식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요 출제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거요. 이렇게 비교 연산자 통해서 하는 거.
그리고는 데이터 막대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지금 요거 한번 알려드리려고 시험 분석 이거 한번 해봤습니다. 데이터 막대를 이용하는 방법은 그라데이션 채우기, 단색 채우기 해가지고 하는 건데 이게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86페이지에 있는 거 보고서는 막대 스타일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시험에서 이 둘 중에 하나만 출제되지 이거 둘 다 출제되진 않아요. 그리고 거의 제가 5년 동안 그 시험 분석을 해왔을 때는 이것만 계속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건 데이터 막대는 거의 출제가 되진 않는데 그래도 데이터 막대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6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여기 판매 금액에 대한 부분을 데이터 막대로 적용하는 부분이에요. 자, 지금 86페이지 조건을 보시고 하는 것 중에서 판매 금액 셀에다가 데이터 막대 스타일 녹색으로 적용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판매 금액이 있는 범위를 설정하고 여기에다가 조건부 서식에 데이터 막대 적용할 거니까 범위 지정하시고 마찬가지 홈 탭에 조건부 서식으로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조건부 서식에 이동하면은 데이터 막대를 이용할 수 있게 데이터 막대 보이십니다. 여기에 그라데이션 채우기가 있고 단색 채우기가 있어요. 둘 중에 아무거나 하셔도 네, 괜찮습니다. 저는 먼저 그라데이션으로 일단 한번 해볼게요. 그라데이션에 녹색 보여요. 그쵸? 녹색 데이터 클릭하시면 되고요. 클릭하면은 이렇게 데이터 막대가 어디에요? 이 셀에 있는 수치 값을 이용해서 제일 큰 거가 여기죠. 제일 큰 걸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데이터 막대가 자동으로 이렇게 생깁니다. 제일 작은 거는 이만큼 생기고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라 조건에 보면은 최소값, 최대값으로 적용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건부 서식에 다시 클릭해서 이동하고 데이터 막대에서요. 마지막에 있는 기타 구축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규칙으로 이동하시면은 셀 서식 기준에 여기에 이런 게 지금 보일 거예요. 데이터 막대 적용했는데 최소값이 자동으로 최대값이 자동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게 보이죠. 이 자동으로 하지 말고 여기 있는 값을 최소값으로 최대값에 있는 이 자동을 최대값으로 이렇게 자동 말고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놓으라 라는 뜻이에요. 거기 있는 조건의 말이 이렇게 자동으로 하지 말고 최소값, 최대값으로 해놓고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이 색이 지금 초록색으로 하라고 했는데 지금 저는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이 파란색에 있는 요거를 초록색으로 이렇게 녹색으로 지정하고 그 다음에 확인 버튼 한번 누르겠습니다. 확인 버튼 딱 누르면은 이게 이렇게 변화하죠. 최대값으로 맥스 해놓고 최소값은 아예 막대가 생기지 않는 이런 형태로 되겠습니다. 꼭 이걸로 먼저 이게 데이터 막대 여기 먼저 선택을 안 하시고 바로 기타 규칙으로 이동해서 그렇게 하셔도 돼요. 이거 처음에 요거 선택을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냥 한번 보이게 하려고 한 거고 기타 규칙으로 바로 이동해서 이렇게 최대값, 최소값, 데이터 막대 그렇게 해놓으시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이 조건부 서식 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유형이 그렇다는 거지 출제는 이 둘 중에 하나만 출제가 되는데 보통 이걸로 가장 많이 출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조건부 서식을 알아보았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 여기로 할게요. 지금까지 1작업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다 끝낸 건 아니지만 1작업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쭉 했어요. 어디까지 했냐면 여기 있는 답안 파일 했고 데이터 입력하고 제목 작성하는 거, 결제란하고 셀 서식하는 부분, 그리고 값 계산 빼고 조건부 서식을 했습니다. 값 계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기 4작업까지 다 끝내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설명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1작업에 대한 부분을 했고요. 이제는 2작업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업에서는 이런 거 할 거예요. 목표값 찾기 및 필터 뭐 이런 거 할 거고, 첫 번째 이런 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여기 아닌데 이거 잘못했네요. 네. 자, 목표값 찾기는 100페이지에 있어요. 제가 그 과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카페에다가 알려드릴 거고요. 우리는 조건부 서식을 했으니까 100페이지가 아니네요. 이거 목표값 찾기. 네, 맞아요. 97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조건을 봐야 되니까. 조건은 97페이지에 나와 있어서 97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7페이지에 여기에 제2작업에서 목표값 찾기 및 필터를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요거 먼저 하셔야 돼요. 1작업 시트에 B4에서부터 H12의 영역을 복사해서 제2작업에다가 B2셀부터 모두 붙여넣어서 작업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먼저 해야 이 작업에 있는 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1작업에 있는 B4에서부터 H12의 영역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여기 있는 요거. 자, 이 영역을 모두 다 이렇게 범위 설정하시고 상품 코드에서부터 여기 2020년 10월 4일까지 있는 데이터만 범위 지정해서요. 컨트롤 C 해가지고 복사를 하고요. 그리고는 제 2작업에 가서 B 2번째 셀에다가 거기다가 붙여 넣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B2셀을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V에서 붙여넣기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붙여넣기. 다 붙여넣어 주셨다면은 여기 있는 샵샵샵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건 열의 너비가 부족한 거니까 열의 너비를 자동으로 하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 상품명도 좀 부족하고 여기도 부족하고 이쪽 부분도 다 부족하다는 게 보이시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오고 있을까요? 자, 그래서 열의 너비를 한꺼번에 너비를 조정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B열에서부터 H열까지 범위 지정하고 열과 열 사이에다가 마우스 포인터 올려놓고 더블 클릭해서 열을 자동으로 넓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더블 클릭해가지고 열 너비를 자동으로 넓혀 주었어요. 자, 여기까지 잘 되셨다면은 그 다음에 또 조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97페이지에서 여기에 목표값 찾기 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고급 필터 하는 거 하나,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목표값 찾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목표값 찾기. 근데 목표값은 뭐 여기에다가 조건이 조금 더 많이 있죠. 요거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목표값을 찾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평균을 구하는 부분이고 요 밑에 있는 게 목표값을 구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B11에서 G11셀을 병합해 가지고요. 이런 내용을 입력하라고 합니다. 요거 한번 해볼까요? B11에서부터 G11까지 여기를 셀을 병합하래요. 네, B11에서부터 G11까지 선택하시고 셀 병합해서 가운데 맞춤 해놓고 여기다가 내용 입력하래요. 판매 금액 단위 원의 전체 평균이라고 타이핑 하시고 그리고 탭키 눌러서 H11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 다 하셨다면은 H11셀에다가요. 판매 금액 단위원. 판매 금액이 뭘까요? 여기 있는 판매 금액 단위원에 있는 여기 있는 이 셀들의 전체 평균을 에버리지 함수로 해가지고요. 구하라고 하고 있어요. 자,
자, 에버리지라는 게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에버리지 함수. 지금은 요 에버리지 함수 어떻게 구하는지 만약에 처음 하시는 분이라면은 어떻게 구하는지 처음부터 이렇게 난관에 봉착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거 에버리지 너무너무 쉽게 할 수 있는 부분 하나 있습니다. 자, H11셀을 선택해 주고요. 그리고 홈 탭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다 보면 자동 합계라고 있어요. 자동 합계를 왼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숨어져 있는 이 역삼각형 목록 단추를 눌러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평균이라고 있습니다. 합계뿐만 아니라 평균, 개수, 최대값, 최소값 이런 것들을 빠르게 할 수 있게 여기다가 만들어 놨어요. 이거는 여기다가 이렇게 함수를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고 그런 거라서 여기다 이렇게 빼놓은 거예요. 평균 구하고 싶으니까 평균을 클릭하면은 알아서 이렇게 등호가 되어 있으면서 에버리지 함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함수예요. 함수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판매 금액에 대한 전체 평균을 구하고 싶잖아요. 판매 금액 전체가 어디예요? 바로 F3에서부터 F10까지가 판매 금액 전체가 되는 거죠. 여기 있는 이 부분의 전체 평균. 그래서 F3에서부터 F11까지 평균 구해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리고 나서 이게 다 끝났어요. 엔터 누르면 판매 금액 내가 영역 지정했던 이 범위의 평균을 이렇게 구해주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잘 되셨죠? 지금은 뭐 했나요? 에버리지 함수를 했는데 에버리지 함수는 여기 있는 자동 합계에 가서 평균을 구해 줬습니다. 자, 그랬다면 여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에버리지 함수 이용해서 하는데 테두리도 하고 가운데 맞춤도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어디다가요? 여기 있는 이 부분,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셀을 선택해 가지고 테두리 적용하고 가운데 맞춤도 하러 갈게요. 테두리, 모든 테두리 적용하고 그리고 가운데 맞춤 되어 있긴 해요. 어디가? 요것만 가운데 맞춤 되어 있고 요거는 가운데 맞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두 개를 다 선택했기 때문에 이것만 지금 여기가 적용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눌렀다가 떼고 한 번 더 눌러서 가운데 맞춤을 마저 할게요. 이렇게 하면 이거는 변화는 지금 안 보이죠? 여기 있는 H11셀 눌러보면 가운데 맞춤이 되어 있다는 게 보입니다. 이거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봐서 이거 나 가운데 맞춤했는데 왜 아직도 오른쪽 정렬되어 있지? 숫자니까 오른쪽 정렬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요 가운데 맞춤이 되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잘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러면 가운데 맞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 맞게 우리는 여기 있는 부분 목표값 찾기는 아직 하지 않았고 평균을 구하는 부분을 한번 해 보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목표값을 찾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값이 여기에 이런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 한번 분석해 볼게요. 자, 목표값 찾기란 이런 거예요. 함수를 이용해서요. 목표값 찾기에 필요한 값을 계산한 후 원하는 목표값을 찾는 거래요. 이런 말이 뭐냐면 여기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함수를 이용해서 원하는 목표값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목표값을 찾는데 함수를 이용한다 라는 건데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자, 조건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판매 금액 전체 평균이 우리가 조금 전에 여기다가 전체 평균 여기다가 구해 주었죠. 여기에 대한 전체 평균 구해 주었는데 이 금액이 이 금액이에요. 이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되려면 이게 목표값인 거죠. 17만 5천 원이 되려면 그러면 욕창 예방 매트리스의 판매 금액이 얼마가 되어야 할까요? 라는 거예요. 이 금액이 되려면 요거는 얼마가 되어야 하느냐? 이게 바로 목표값 찾기가 되겠습니다. 함수, 여기 지금 우리 전체 평균의 에버리지 함수 이용했잖아요. 함수 이용해서 내 원하는 목표값을 이거 금액을
여기가 어떻게 변할 거냐라는 걸 하는데 이거는 목표값 찾기라는 대화 상자 요거 불러와서 쉽게 할 수 있어요. 이거 불러와서 한번 요거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 있는 H11셀이 있는 여기가 17만 5천 원이 결과로는 17만 5천 원이 되어야 하고 욕창 예방 매트리스에 대한 판매 금액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요거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자동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데이터 탭으로 이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탭으로 이동했다 보면은 쭉 오른쪽으로 가서 가상 분석이라고 있어요. 가상 분석을 클릭해서 펼쳐주면은 목표값을 찾을 수 있는 대화 상자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목표값 찾기 클릭하면은 목표값 찾기 대화 상자 보이고요. 수식 셀이 지금 H11셀을 참조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맞을까요?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나요? 함수, 에버리지 함수가 들어있어요. 그쵸? 함수가 들어있는 수식 셀이 H11셀인 거 맞고요. 거기에다가 수식 셀인 여기 수식이 있는 에버리지가 있는 거 맞죠? 여기 17만 4,750이 있는 H11셀이 있고 그리고 찾는 값을 이제 우리가 정해줘야 돼요. 찾는 값은 요거를 찾아줄 거잖아요. 이게 원하는 목표 값을 여기다가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17만 5천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값을 바꿀 셀은 뭘까요? 여기 욕창 예방 매트리스의 판매 금액이 얼마인지 변경이 될 그 셀을 여기다가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 셀을 입력이 아니라 그냥 클릭만 해주시면 돼요. 요 셀을 참조. 그 셀은 F3 셀이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찾는 값 17만 5천 해주고 바꿔야 할 거 값을 바꿔야 할 거는 욕창 매트리스의 판매 금액인 요 셀, 이 셀을 바꿔줄 거예요. 클릭만 하면 이렇게 F3 셀이 절대 참조를 해가지고 참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17만 5천으로 이게 바뀌어지죠. 17만 5천으로 바뀌어지고 그리고는 욕창 예방 매트리스가 13만 9천 원에서 14만 1천 원으로 이렇게 값이 바뀌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뀌어 네,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목표값을 찾아보았어요. 여기는 이 욕창 예방 매트리스의 판매 금액이 얼마 변해야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 목표값 찾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조금 이건 이해되셨나요? 네. 근데 이거 금방 하다 보면은 이거는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난이도가 지금은 아직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 뭘 더 하기에는 우리 요거까지만 한번 해볼까요? 근데 여기 이거 설명드리려면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긴 한데 되는 데까지 한번 해볼게요. 네. 고급 필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건 한번 보면은 조건에 여기에 고급 필터 이렇게 되어 있죠. 97페이지에 고급 필터에 대한 조건을 이렇게 하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카테고리가 복지용구이거나 구매자 수가 1000 이상인 데이터의 자료를 뭐만 추출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고급 필터가 뭘 하는지 무슨 역할을 하는지 먼저 개념을 알고 우리 고급 필터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급 필터라는 게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내가 골라서 나오게 하고 싶다라는 거죠. 원하는 것만. 자, 그러면 그 고급 필터를 할 때는 데이터에 추출할 때 조건의 방법이 있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순서,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하는데 바로 이런 방법에 의해서 하게 합니다. 자, 논리 연산자 AND와 OR과 그리고 비교 연산자는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뭐 이런 비교 연산자 그리고 사용자 지정을 다 합쳐서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어요. 이게 뭘까요? 이런 게 뭘까요? 이런 게 뭘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논리 연산자, 비교 연산자는 이런 거예요.
비교연산자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우리 조금 전에 조건부 서식할 때도 이상이다라는 부등호로 뭔가 수식을 작성했잖아요. 여기에 이런 거예요. 이런 거는 500 이상인 거. 이상인 부등호. 그쵸? 비교연산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거. 또는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20대가 아닌 것을 이렇게 찾을 수도 있어요. 꼭 숫자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문자인 것도 찾아줄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20대 20대인 것만 찾아주는 거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또는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청소년이 아닌 거라고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이 비교연산자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럼 비교연산자 말고 이것도 한번 찾아볼게요. 이거는 사용자 지정에 의해서 조건을 찾아보는 것들이에요. 이거는 특정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문자열을 찾습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가하고 별이 있잖아요. 별은 모든 것을 의미해요. 이거는 딱 청소년인 거, 20대인 거, 500인 것만 찾아주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은 거죠. 가로 시작하는 문자열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요. 가족이라든가 가오리라든가 가와 원사성이 가로 시작하는 것들을 찾는 거. 이거는 가로 끝나는 거를 찾습니다. 이렇게. 어떤 글자 수에 상관없어요. 글자 수에 상관없이 이렇게 가로 끝나는 거를 찾아줄 수 있고, 이런 거는 앞에 또는 뒤에 이렇게, 이거 와일드 문자라고 하는데, 와일드 문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가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가가 포함되어 있는 거는 모두 모조리 다 찾아주는 거예요. 가가 끝에 있든 가가 앞에 있든 중간에 있든 상관없어요. 이런 게 이제 사용자 지정에 의해서 찾아주는 별표가 되겠고요. 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사용자 지정 중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물음표를 이용해서 찾아주는 겁니다. 글자 수에 맞춰서 찾아줘요. 이거는 한 자리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물음표가 하나 있다는 거는 가로 시작하는 두 글자가 해당돼요. 이렇게. 이거는 물음표가 두 개 있으니까 가로 시작하는 세 글자가 되겠고요. 이거는 가로 끝나는 두 글자가 되겠어요.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로 끝나는 세 글자가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도 찾아줄 수 있어요. 사용자 지정에 의한 거 이렇게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게 가장 많이 나오긴 해요. 이거 두 개 이용해 가지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요. 가로 시작하는 거 찾아주세요. 이걸 꼭 적어줘요. 뭐 적기도 하고 안 적어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또는 그냥 이렇게만 적기도 하고. 이 물음표는 대부분 나오지는 않지만 엑셀을 사용했다면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또 한 번 더 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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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이 아닌 거라고 했잖아요. 네. 청소년이 아닌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청소년이 아닌 거요. 데이터가요. 청사 뭐 이런 것도 있고 청바지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해봐요. 데이터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청소년이 아닌 거 찾으라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찾는 거죠. 청소년도 있어요. 만약에 데이터가 이렇게 세 가지 있다 했을 때 아닌 거 두 가지 찾아주는 거죠. 그럼 청소년만 찾아준다 하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면 청소년인 것만 찾아주는 거가 되겠죠. 그렇게. 아닌 거 찾는 거. 뭐 다른 것도 있죠. 뭐 사진이라는 것도 있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데이터가 쭉쭉쭉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닌 거 쭉 찾아주겠다. 자,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급 필터의 조건 지정 중에서 논리 연산자 한번 알아볼게요. 지금까지는 요거 한번 알아봤어요. 비교 연산자하고 사용자 지정을 알아봤는데요. 논리 연산자는 뭐냐면 AND와 OR이라는 조건에 의해서 찾아주는 거예요. 자, AND와 OR 조건. AND는 이렇게 같은 행에다가 조건을 입력하는 거 있고요. OR은 다른 행에다가
입력을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에 논리연산자를 알려드리는 이유는 여기 논리연산자가 데이터, 고급 필터를 추출하는데 논리연산자 플러스 비교연산자 또는 사용자 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요 두 가지만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또는 이게 이렇게 이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논리연산자가 꼭 들어가요. 네, 논리연산자 AND로 할 건지 OR로 할 건지에 대한 결정을 요 중에서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또는 이걸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아니면 이것만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복잡해지겠죠. 하나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뭔가 조합해서 이루어지는 고급 필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논리 연산자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 연산자 AND와 OR 있는데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같은 행위 하는지 다른 행위 하는지 그 조건에 따라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조건은 어떨 때에서 AND로 하냐면 조건에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뭐뭐이면서 뭐뭐이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에 이런 말이죠. 여기 고급 필터를 할 건데 여기 조건에 뭐뭐이고 뭐뭐이면서 라는 말이 있으면은 AND로 하는 거고 그런 말이 없다. 그런 말이 없다. 즉 이런 거예요. 제가 AND 조건으로 해서 여기다 예를 한번 들어봤어요. 구분이 빚이면서 가격이 5천 이상인 데이터라고 조건에 그런 말이 나왔을 때 그랬을 때는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구분이 빚이면서 가격이 5천 이상인 거. 그래서 AND 조건은 한 줄로 입력을 하면 돼요. 아, 이렇게 한 줄로 되어 있다라는 거는 AND 조건으로 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빚이면서 5천 이상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만족하는 거를 찾아주겠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조건 다 만족해야. 만약에 하나라도 만족하지 이거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안 찾아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AND 조건이고요. 5월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것도 한 줄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는 무슨 말이냐면 A로 시작하면서 그쵸? 단어가 코드가 A로 시작하면서 가격이 5천 이하인 데이터 두 가지 조건 다 만족하는 것만 찾아주겠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AND로 한번 봤어요. 이번엔 5월 한번 볼게요. 5월은 여기에 한 가지만 만족해도 true, 한 가지만 만족해도 찾아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의 조건에 뭐뭐이거나 뭐뭐 또는 이라는 말이 있다면 두 줄로 조건을 입력해서 그래서 찾아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품명이 완구가 아니거나 완구가 아니래요. 그리고 출시 연도가 이거인 거. 아니거나 라는 말이 있으니까 두 줄로 입력을 하면 되는데 제품명이 완구가 아니다. 아니다. 조건. 그리고 출시 연도가 이렇게 2020년 12월 25일 이후라는 게 26, 27, 28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요? 이거보다 더 많아야겠죠. 많다, 더 크다, 크거나 같다. 이후가 이 데이터를 포함한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습니다. 다른 줄에다가 두 줄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하게 하면 이거 완구가 아닌 거 쭉 찾아주고 그리고 아니면 출시 연도가 여기 둘 중에 조건에 아무거나 하나 만족하면은 다 찾아주게 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볼게요. 제가 여기다가 제품명에 인형이 포함되거나 라고 했어요. 제품명에 인형이 포함된 거나 아니면은 출시 연도가 이거인 거 데이터를 제가 조건에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형이 포함되어 있는 거, 인형이라는 글자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포함되어 있는 거 글자 찾아주거나 출시 연도가 2020년 이전에 있는 데이터 찾아주기. 이전 데이터 24, 23, 22, 21 이전인 거니까 이거보다 작거나 같은 거 찾아주기. 그래서 요 이전
여기에서는요, 보통 여기에서는 이전인 거는 25일을 포함한 그 전 거 데이터를 보통 찾아줍니다. 네. 네. 근데 여기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 날짜, 해당 날짜를 포함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조건에. 포함한다라는 글자가 있다면은 이걸 포함해가지고 작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한번 조금만 더 볼게요. 자, 이거는 기출문제예요. 예전에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AND 조건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왔다가 하면은 이런 말은 무슨 말을 뜻할까요? M으로 시작하면서 4.5 이상인 데이터를 찾아. 이 둘 중에 두 개 다 조건이 만족하는 것만 찾아주겠다라는 거죠. 이것도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비즈이면서 5,000 이상인 데이터 둘 다 만족하는 거 찾아주기. 이것도 한번 볼게요. 이거는 호텔이라는 그 글자를 그러니까 포함하면서죠. 호텔이라는 글자를 포함하면서 2015 이상인 데이터 이 둘 개 다 조건에 만족하는 것만 찾아주기. 이것도 한번 볼까요? 이거는 2017년 1월 10일 이후이면서 북이 아닌 거 두 개 다 조건 만족하는 거 찾아주기. 이겠죠? 자, 5월 조건 이것도 한번 볼까요? 이거는 6 이하이면서 빨강이 아닌 거 찾아주기. 두 개 다 조건 만족하는 거 찾아주기. 그러면 이번에는 5월 조건도 한번 볼게요. 5월 조건은 두 줄로 표시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6만 이상이거나 아니면 3천 이하인 것 하나, 둘 중에 하나 다 만족하는 거 찾아주기. 이거는요, M으로 시작하거나 70 이상인 거, 둘 중에 아무거나 만족하는 거 찾아주기. 요거는요, 잡곡이거나 500 이상인 데이터 찾아주기. 요거는 2016년 1월 1일 이후이거나 북미인 거 찾아주기. 요거는요. 그쵸? 6천 이하인 거, 둘 중에 만족하는 거 찾아주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ND 조건과 5월 조건에 대한 부분을 좀 이해하셨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요거 한번 해볼게요. 이제 카테고리가 복지용구이거나 라고 했어요. 그러면 뭘까요? 맞아요. 5월이에요. 두 줄로 해야겠죠? 그리고 구매자 수가 1000 이상이래요. 그러면 이렇게 해줄 수 있겠죠? 그쵸? 이거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근데 이걸 하는데 자료가 요것만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만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여기에 또 조건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조건 범위가 조건을 쓰시는데 이거 5월 조건으로 지금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 작성은 여기다가 하세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나타내는 거는 복사 위치인 B18셀에다가 나타내세요 라고 조건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건에 이렇게 해서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작성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조건을 B14셀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줄 거고, 복사의 위치 요런 거 나타내는 거는 여기 B18셀에다가 요것만 나타내 주세요 하고는 고급 필터에 의해서 이렇게 작성해 가지고 쭉 작성해서요, 여기다가 요것만 데이터만 나타내 주는 거예요. 요 조건에 맞는 것만 이렇게 쭉 추출해 주는 거, 이게 바로 고급 필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요, 저희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시간에 고급 필터 요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